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는데, 자, 그럼 어디 가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각 대학 입학처에 가면은, 그쵸? 각 대학 입학처에 가면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7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2027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유일한 문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2027 전형 계획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2027 전형 계획안과 관련된, 그러니까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2027이라고 치시면 돼요. 2027이라고 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건국대처럼 이게 건국대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것이 따로 이렇게 메뉴가 있는 대학이 있고요. 대체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그리고 첫 화면에 이렇게 공지를 해놓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되게 감동을 지금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쳐주셨거든요. 예, 그 채팅창에 쳐주셨어요. 이게 듣고 막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머리 집어넣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되게 감동적이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아, 받겠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좀 슬럼프인데, 예, 이런 게 정말 큰 힘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2027에 관련된 문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027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첫 화면에 공지되어 있는 거 요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을 이렇게 받으시면은 요렇게 다양하게 생긴 요 부분들,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긴 요런 그 표지를 갖고 있는, 이런 표지를 갖고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문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진짜 대학마다 다양하죠. 이렇게 고대는 이렇게 탁 마크 이렇게 쫙 놓고 별말 없어요. 근데 여기 뭐 그림 있고, 여기는 뭐 컬러로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다양한, 대학. 그래서 자, 요거를 반복해 주셔야 되는데, 목표 대학 2개 보는 거를 우리 이제 실천해 보는 거예요. 희망대학 2개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희망대학 2개 보는 거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대학 2개를 보고, 밴드에 자랑하는 겁니다. 밴드에, 이런 거 봤다. 이렇게 막 자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는데, 자, 이게, 그쵸. 우리 뭐, 다둥마님 말씀하신 거나, 뭐, 버서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지 디자인도 되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뭐 좀 이따가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뭐 예를 들면 건대나 이런 데도 건대, 그 다음에 연대도 그냥 탁 이렇잖아요. 이 제일 적은 학교가 이게 표지에 아무것도 없는 학교가 서울대예요. 서울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 학교랑 전형 계획안 이렇게만 딱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딱 받았어. 그럼 뭘 보느냐 도대체? 뭘 보느냐? 그럼 우선은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됩니까? 그렇죠. 차례부터 보는 거, 차례부터. 제일 먼저 차례부터 본다. 차례부터 보는데 그 차례가 이제 요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게 한양대 전형 계획안입니다. 한양대 전형 계획안인데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잘 안 보인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뭐 화면을 늘려봐도 안 보이고, 이렇게 각자 이제 보실 거니까, 각자 보실 거니까 보실 때 뭐를 주로 보시냐면은 주요 변경사항 몇 쪽에 있는지, 그 주요 변경사항. 그 다음에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이제 전형별 모집인원과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을 봐야 되는데, 모집인원. 그리고 전형별 세부사항, 이렇게 전형별 세부사항을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학생부와 수능 반영 방법을 봐야 된다.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변경사항 있잖아요. 변경사항. 변경사항은 뭘 기준으로 변경이 된 거죠? 주요 변경사항. 그럼 변경사항이라는 거는 뭔가가 하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변경사항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변경사항은 뭘 기준으로 변경사항이 나타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쵸? 예. 작년을 기준으로 2026학년도 대비 변경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2026학년도 아직 입시를 안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를 아직 안 치렀는데 2026학년도 전형계획안을 작년에 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2026학년도 전형계획안을 냈을 테니까 그 2026학년도 전형계획안과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바꿨어요.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27학년도에 초점에 맞춰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변경사항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거는 2017학년도에 이런 식으로 뽑겠구나. 그러니까 모집 인원을 2017학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형별 세부사항은 2017학년도 어떻게 되는지, 학생부 수능 반영 방법은 2017학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 때때로는 마시멜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26학년도를 펼쳐놓고 같이 봐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2026학년도를 펼쳐놓고 봐야 될 필요도 있다. 거기까지 동의는 하시죠. 실천은 못 하시더라도 동의는 하시죠. 빨리 한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2026학년도와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2027학년도에 초점을 보되 경우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를 옆에다 펼쳐놓고 같이 봐야 되는 경우의 수도 생길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너는 오늘 뭘 할 거냐? 오늘 뭘 할 거냐? 전형계획안만 여러 번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거예요. 뭐 하는지 다 아시죠? 뭐 하는지 다 아실 텐데 오늘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를 제가 같이 볼 거예요. 그럼 오늘 딱 보고 저 방법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동기가 생기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동기가 생기시면. 그래서 실천을 하시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주요 변경사항부터 한번 보면은 주요 변경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2027학년도 성균관대 주요 변경사항인데 평가 유형에 따른 전형 명칭 및 모집 단위 구분 재정비를 했다라고 해서 2026학년도와 달라진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2026학년도는 이러했는데 2027학년도는 이렇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서류형이 융합형과 탐구형이 있는데 여기는 서류형을 융합인재와 탐구인재로 바꿨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면접형은 성균인재와 과학인재가 있는데 성균인재 과학인재 그대로 가고 교과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추천인재로 바꿨다. 그래서 바꾼 거는 굵게 하고 밑줄을 펴준 거죠. 그쵸? 굵게 하고, 밑줄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특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수능 최저가 여기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도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는 X였는데, 이걸 동그라미와 X로 나누었어요. 그쵸?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주요 변경사항만 보고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주요 변경사항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수능 최저가 생겼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얼마나 생긴 거지? 어떻게 생겨먹은 거지?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다가 생겼잖아요. 그럼 생겼다. 불안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 모양이 생겼을까라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주요 변경사항에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 그냥 학생부 종합 서류형의 융합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라고만 돼 있지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쵸? 없으니까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없으니까 전형별 세부 내용에 가면 이런 식으로 예쁘죠?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등급 합 6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형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요 변경사항은 내가 이 대학을 볼 때는 이 희망대학을 볼 때는 요 내용을 꼭 확인해야 되겠구나. 요런 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그런 용도로 여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 생겼어요. 세계 합 6이 생겼습니다. 이게 성대에. 근데 성대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탐구가 두 개 과목 평균을 사용한다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런 식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주요 변동사항이라는 거를 보실 때 이런 식으로 주요 변동사항을 보실 때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전형별 세부 내용으로 간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전형별 수능 세정력 기준의 적용 방법이 변경되었다. 적용 방법이 변경되었다. 변경되었으면은 언제에 대비? 그럼 역시 변경되었다는 것만 있고 내용이 없잖아. 그럼 내용을 우리가 뒤에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부 내용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꼼꼼하게 안 보셔도 돼요.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유 되시는 분은 한 번 더 쳐주세요. 변경사항에 그치지 말고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 다시 변경사항에 머물지 말고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초점이다. 근데 또 하나는 여기서 변경이 됐다고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으면 뭐랑 연결하는 거가 필요한 거예요. 2026학년도와 비교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쵸? 비교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2026 전형계획안을 그러면 갖고 온다. 2026 전형계획안을 갖고 와가지고 두 개를 같이 붙여가지고 놓고 살펴본다. 이 두 개를. 2026 전형계획안을 갖고 와가지고 붙여본다. 그러니까 붙여봤더니 여기 학생부 교과전형, 여기 학생부 교과전형. 이 두 개 다 교과전형이죠. 그쵸? 두 개 다 교과전형입니다. 두 개 다 교과전형인데 이거는 2027이고요. 이건 2026이에요. 되셨죠? 근데 변경됐다고? 지금 밑줄 그은 거 잘 보이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밑줄 그은 거 잘 보이시는 분들. 세계 등급합 얼마라고 돼 있죠? 세계 등급합 7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등급합 7 이내니까 여기 위에도 7 이내고 여기 밑에도 7 이내라서 똑같이 7 이내네? 그쵸? 그럼 변경이 된 거예요? 변경이 안 된 거예요? 어떠세요? 변경이 된 거예요? 변경이 안 된 거예요? 변경이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가 이제 오늘부터 차근차근히 이런 걸 자꾸 봐버릇하면은요. 여기서 변경된 걸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처음에 이런 걸 보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렇게 변경 없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탐구 두 과목 평균이고요. 여기는 탐탐이에요. 그러니까 성대는 어떻게 됐냐면은 성대는 원래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5개 영역에서 3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탐구로 해도 되고요. 뭐 수학, 탐구로 해도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국어, 수학, 영어의 탐구 2개 평균에서 4개 영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 영역에서 4개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변경이 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변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요거 2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래 성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해서 5개 중에서 3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중에서 3개 맞추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더 강화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탐구를 하나하나만, 그러니까 국어, 수학, 국어, 영어, 탐구, 2026까지는 국어, 영어, 탐구 하나 과목만 가지고도 최저를 맞출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탐구 2개 과목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죠. 물론 이제 성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 성대 전형계획안을 잘 읽어보시면 저기 굉장히 재미있는 비밀이 있어요. 저 탐구 2개 평균, 탐구 2개 평균이 굉장히 재미있는 비밀이 있는데, 과탐을 한 과목 이상이라도 응시를 했다면 2과목 평균과 과탐 상위 한 과목 중에서 좋은 걸 써준다라는 게 있어요.
이해하셨나? 그러니까 탐구 두 과목 평균인데 그 탐구 두 과목 평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과탐이 한 과목 이상 있으면 과탐 상위 한 과목이랑 탐구 두 과목 평균 중에서 좋은 걸 써준다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이제 이걸 읽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죠. 중요한 건 어떻게 돼 있다?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모집 요강 볼 때 중요한 건 항상 뭘로 돼 있다. MHK님 2026학년도까지는 각각 반영인데 2027학년도부터는 두 개 평균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예, 작은 글씨로 돼 있어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큰 글씨 말고 밑에 작은 글씨로 돼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셨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형을 보면 된다라는 거, 전형을 보면 된다는 거. 되셨죠?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 이게 이제 동국대 전형계획안인데 동국대는 2027학년도는 예, MHK님 맞죠? 올해는 그런 게 맞아요. 올해는 그런 거 맞는데 지금 2027 전형계획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국대에서 전형 방법 중에서 다군만 정시 다군만이요. 정시 다군만. 정시 다군만 학생부 평가 10%가 들어가요. 정시 다군만. 예, 그래서 학생부 평가가 들어가고 되셨죠? 예. 예, 프로나님 반올림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등급합 이내기 때문에 7 이내인데 7.5면은 7 이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맞추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말이 없으면. 근데 만약에 뭐 소점을 버린다 이런 게 있으면 버리는 거고요.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나 이럴 때 설명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올림 버림 이 개념보다는 그냥 이제 7 이내 그러면 7.5면 7 이내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학생부 평가가 10%가 들어가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요 부분에 주목해서 보세요. 요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면은 다군이에요. 여기 분명히 위에 다군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다군이 2026학년도는 9개 모집 단위에 330명을 뽑는데 2027학년도는 10개 모집 단위에 315명이 됐어요. 그럼 모집 단위가 하나 늘었잖아요. 그쵸? 네, 모집 단위가 하나 늘었는데 인원은 줄었어요. 그쵸? 네. 이렇게 보고 딱 넘어가 버리면 모집 단위가 하나 늘었는데 다군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모집 단위가 하나 늘었는데 그 모집 단위가 하나 늘긴 했지만 이게 인원수가 각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나 봐요.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뭐 그렇게 동의한다는 3으로 하죠. 동의한다. 알아들었다는 2벤 또는 2. 새로운 거 발견했다. 그럼 5. 동의한다. 그러면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 하나 늘었지만 각 모집 단위의 인원이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항상 뭘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항상 세부 내용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부 내용을 봐야 됩니다. 세부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 물리학과는 다군에 있었는데요. 가군으로 갔어요. 경찰행정학부는 다군에 있었는데 나군으로 갔어요. 시스템 반도체학부는 다군에 있었는데 나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사범대학 6개 모집단위, 그러니까 6개 모집단위가 가군에서 다군으로 대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3개 모집단위는 원래 이 9개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라졌고 여기에
6개가 더 와가지고 10개 모집 단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내용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기서처럼 이 사범대가 같기 때문에 학생부 평가 1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마구잡이로 학생부 뭐 다른 대학들도 정시에 교과 반영을 한다니까, 학생부 반영을 한다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사범대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범대를 염두에 두고, 더더군다나 무전공 광역화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전공 광역화, 그러니까 열린전공학부가 있잖아요. 그쵸? 예, 열린전공학부가 있고 동국대에 경영대학이 무전공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영대학이 무전공으로 생겨서 거기 3개 학과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 무전공으로 생기는 경영학과라든지 아니면 열린전공학부 인문과 자연이라든지 그리고 사범대 6개 그리고 생명과학대학 또 무전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10%의 학생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9개에서 10개가 됐으니까 1개 모집 단위가 같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여기에 다군에 있던 3개의 모집 단위가 가군이나 나군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이 넘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게 그러면 이 생각이 더 가면은 여기서 학생부 평가에서 뭘 볼 건가가 우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범대 학생부 평가니까 이 친구가 성실한지를 볼 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거 가지고 판단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막연히 학생부가 들어가서 어떡하지 불안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로 생각이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멋있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아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는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형계획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혹시 지금 제가 계속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모집단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게 낯설거나 걸린다. 근데 거슬리는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지 조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 안 들어온다. 그런 분들 혹시 있겠죠? 어떠세요? 그런 분들 계시죠? 쟤는 왜 학과라고 안 하고 모집단이라고 하지?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과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하거나 모집단이라는 말을 써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학과는 경영학과지만 그 경영학과로 뽑지 않고 경영대학으로 뽑는 모집단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열린전공학부는 학과가 그러니까 무전공 모집단위는 모집단위지 학과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집단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의 그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모집단이라고 설명돼 있잖아요. 모집단이. 그러니까 모집단이라고 여기 영어 영문 학과가 아니에요. 영어 영문 학부지. 그 학부 안에 들어가지고 또 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모집단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막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라도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꾸 대학 발표에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뜻이 있는 거랍니다.